2025년 1월 3일 대한민국 국군, 경찰,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반란군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패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하여 바로 이 지도상에서 대략 이렇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을 반란군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빼앗긴 것이죠. 이곳이 반란군 두목 윤석열이 숨어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2700에서 3000까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공권력을 투입을 해 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 영역이 반란군의 수중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1월 3일에 있었고 바로 이렇게 해서 피의자 윤석열은 반군, 반란군 두목이 됐습니다. 이번 일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항상 영역 다툼을 하죠. 자기들의 이익이 달려 있으니까 누가 더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지, 더 힘이 강하다고 인정을 받는지 이런 것을 겨루면서 영역 다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깡패 조직 성렬이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이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렬이파보다 제명이파가 그 조직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쩌다가 서로 거래라도 하려고 하면은 성렬이파가 항상 졌던 것이죠. 이런 것이 분해서 성렬이파 두목 성렬이는 제명이파를 잡아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곳으로 쳐들어가서 제명이파를 모조리 잡아내서 납치 그리고 지하 벙커에 감금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렬이파는 힘이 좋아서 이러한 싸움을 하는데 너무나 대단한 군과 경찰을 동원을 한 겁니다. 현역 군인들 숫자가 어디는 1500명 어디는 더 많고 이렇게 나오죠. 현역 경찰 수천 명이라고 하죠. 물론
군 예비역도 동원을 했습니다. 장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헬기, 기관총, 저격총, 수류탄, 장갑차도 대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갔는데 실패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 성렬이파를 지원한 그런 다른 무리들도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어떻든 깡패의 패싸움 범죄인데 현역 군인과 현역 경찰의 무기까지 동원을 했으니까 이거는 테러리스트의 테러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보통 깡패들은 이런 걸 동원 못하니까. 이런 일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테러를, 이러한 무시무시한 범죄를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성렬이파, 성렬이 일당을, 특히 성렬이를 체포하려고 영장 집행을 하려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집행정부가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그러니 국가 3권 중에 2곳이 동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장 집행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행을 하러 간 공수처 공조수사단의 검사, 군검찰, 수사관들은 이렇게 헬기나 기관총, 수류탄 이런 걸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총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렬이를 체포하기 위해서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성렬이가 용산구 한남대로 128에 24 이곳에 숨어 있고 그 입구를 자동차들로 막아놓고 철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겹겹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찰 101 경비단, 그 다음에 대통령 경무처에서 맡고 있고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55 경비단, 이것은 군인입니다. 이들이 성렬이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고 나섰습니다. 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경호대가 있고 그리고 화기, 병장기가 있고 물리적 공격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험하다 하고 퇴각을 한 겁니다. 이들은 적을 물리쳤다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겠죠. 군대가 있었으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성렬이 일당 그 앞에서 경찰, 수방사 55 경비단, 그리고 경찰,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 이들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무기를 가지고 군대가 대한민국 정부를 싸워 물리친, 퇴각시킨 자들입니다. 반정부, 반국가 집단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테러리스트니까 그 정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은 섬멸하면 되겠죠.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군대를 가지고 이들을 제압하면 되겠죠.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깡패들의 싸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은 정부가 되겠죠. 이 정부에 총리도 있고 부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무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들로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또 국가정보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대통령파가 있습니다. 그 반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반대파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여소야대라고 하고, 이런 상황일 때 대통령은 매번 고민합니다.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대통령은 힘들어도 그만큼 더 노력을 하고 더 시간을 들여가면서 국정을 풀어가려고 하지를 않고, 이 반대파만 없어지면 세상 살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경찰, 그리고 군 예비역, 이런 무력 집단,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되어 있는 무력 집단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반대파를 체포해서 지하 벙커에 감금하고, 또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
그 중에 대통령파의 정당 대표를 체포해서 감금하고 사살하라는 내용까지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회 대통령파도 또 나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 충성파와 덜 충성파. 그래서 이 대통령파 중에 더 충성파가 이번 반대파 제거에 협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의 총리, 부총리, 장관, 국무위원 중에 상당수가 또 여기에 협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식의 표현으로 당정청이 국회 반대파, 국회 덜 충성파를 제거하는 그런 거사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 반대파만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던 듯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지금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나 법원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국가 리셋 그리고 단일 권력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바로 12월 3일 거사의 날, 그날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에게 메모를 줬다고 하죠. 그 메모는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정부의 국회, 이것을 운영할 자금을 마련해라. 돈 찍어내는 한국은행하고 마련해라 하는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이런 메모를 주면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정부의 국회가 된다는 것은 현재의 국회는 해산하겠다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짓을 하다가 발각되면 이렇게 여기에 가담했던 당정청 그리고 군부대 경찰 모든 사람은 그저 목이 달아난다. 이제 세상 끝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을 것이고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쿠데타를 저지르면 내란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 우리 주권자는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행사하라. 법원의 사법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를 리셋하고 단일 권력화하고 입법권을 타도 마멸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내란죄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쿠데타는 아주 큰 범죄로서 당연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킨 범죄자는 특별히 어떤 사정이 없는 한 생명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처분만 기다려라,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 하나는 사법정부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피소추인, 소추당한 자 이렇게 불리우고,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수사 단계니까 형사 피의자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아직 파면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이 물은 겁니다. 군과 경찰을 가지고, 화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내란을, 이 경우는 이제 군이 있으니까 반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군사 쿠데타, 무엇이어도 좋은데 다 용납받을 수 없는 1급 범죄죠. 이런 짓을 했고, 그것이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 그리고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어서 그런 면이 있죠. 이런 자는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직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권리로 봐서 권한대행자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실시하는, 거기에 주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직무정지를 해놓으니까 내란범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발각된, 아니 그 범죄가 그냥 생중계돼 버린 범인이 내가 아직도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대기하고 있는 이 쿠데타 범, 이자에게 또다시 정부가 대통령실, 안보실, 국가정보원 이런 곳이,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파, 그리고 그 정당이 이자를 편들면서 안타깝다, 아쉽다, 이거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내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에서
총리니 뭐 이런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정의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검찰, 경찰, 이 정의를 담당하는 정부에서 사법정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범인을 체포하기로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계속 내란을 획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의 담당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러, 이것을 영장을 집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있는 한남동 128-24로 2025년 1월 3일에 영장 집행을 하러 갔습니다. 밖에는 민병대를 자처하는 그런 군중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곳에 갈 때 대충 경찰을 근 3,000명을 동원을 했다. 그래서 질서를 확보하고, 그리고 공수처 공조수사단의 검사, 군검찰, 수사관, 이들이 영장 집행을 하러 피의자 윤석열이 있는 128-24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 길에서부터 역시 차량으로 막아놓고 철문을 잠궈놓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경찰 101경비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 경비단, 그리고 경호처, 경호대, 이들이 윤석열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술 차량까지 운용을 했다는 것이죠.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전술 차량은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군대가 있고 전술 차량이 있고 경호처 경호대들은 개인 화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경호대 인력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권력에게 물리적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한남대로 128-24라는 지역을 이들이 장악해버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이 무장 군인 등이 격퇴시킨 것이죠. 이 지역을 내란 세력이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란 세력이 점령한 이 지역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무력화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의 담당 검찰, 경찰이 무력화되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배제된 곳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적에게 빼앗긴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지역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막힌 거부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배제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국가의 적이 점령한 점령지가 됐다. 윤석열은 명실상부하게 반군의 두목이 됐다. 두목으로서 이번 일을 지휘했겠죠. 여기에 수방사 55 경비단, 경찰 101 경비단, 그리고 경호처는 그들이 윤석열의 의사에 반해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반정부 활동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국가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 무기를 가진 군대를 포함해서 내란 범위,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럴 때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이 다시 탈환해야 하겠죠. 1월 3일의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전이다. 내란이 아니라 이제는 내전이다. 전쟁이다. 이 부분을 다시 살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이 민병대에게 무력을 써서 항쟁하라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것이죠. 윤석열이 이 민병대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1월 2일 MBC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위대가 아닌 것이죠. 이제 이들은.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드럼통을 쌓아놓고 이걸 터뜨리자, 무기를 준비하자, 죽창과 쇠파이프를 준비하고 LPG 가스통을 준비하고 주위를 다 불을 질러서 불이 훨훨 타오르게 하자. 이러면서 전투 준비를 했다. 전쟁이다 이러면서 국가 공권력을 배제하는 군이 있는 것을 믿고서 내란을 일으켜서 실패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던 과거에 그런 윤석열이 보낸 편지, 이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을 받고 고무돼서 이들이 민병대화 된 겁니다. 반군 두목에게 반군 두목을 돕는 또 다른 반군이다. 민병대인데 반군인 것이죠. 이 대통령을 도왔던 정부의 장관 중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있습니다. 김용현은 현재 구속 중입니다. 구속되어 있는데 1월 2일에 구속된 상태에서 대리인을 시켜서 편지를 유튜브로
송출시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야릇합니다. 방송에서, 신문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 구국의 일념으로 뭉친 애국동지 여러분. 그런데 이 뉴스에서 이런 이름을 호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호명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누구인지 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것은 자유대한 호국단인가? 이번에 이 민병대 활동을 하고 있죠. 내란범의 체포를 반드시 막자, 이렇게 내란범이 탄핵되는 것을 반드시 막자. 그 다음에 구국의 일념으로 뭉친 애국동지 여러분 하면은 이것이 구국동지회라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호명이라고 하니까. 이 뉴스에서는 보다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화문, 용산, 검찰청, 동부구치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화환을 보내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는 애국동지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이름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이 또 뉴스 보도가 됐었으니까. 그런데 김용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다. 자기들의 반대편,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악의 무리라고 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피를 흘려라. 이 말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군과 경찰과 검찰, 이들을 살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연 반군 부두목답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이 지금 적에게 빼앗긴 이 땅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월 3일) 대한민국 정부가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이것을 막아선 군대가 있다.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정체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헤럴드 경제에서 인터뷰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공지를 했다는 것이죠. 현재 이곳에서 관저에서 윤석열을 지키면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다. 부대가 있다는 존재를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해 준 겁니다. 원래 있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지금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의 병력의 규모하고 무장 상태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하니까 합동참모본부가 무기는 알려줄 수 없다.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곽의 경비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갖추고 있다고 본다.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방송국 카메라에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소형 전술 차량이 찍혔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그리고 또 다른 제복을 입은 다른 복장의 인원들이 황급하게 뛰는 모습이 포착됐다. 근데 이 전술 차량이라는 것은 차량화 보병이 탑승하는 장비라고 설명을 하고 바로 군에서 사용하는 무장 자동차, 일반 차는 아니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인화기 이야기를 했는데 데일리안의 보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밝힌 바로는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 중 개인화기를 휴대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물리적 공격을 했는데 물리적 공격을 당하던 그때는 무기로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러 갔다가 이렇게 패배해서 퇴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사정을 공수처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로 이 윤석열이 은거해 있는 128-24의 200m 앞까지 접근을 했다. 200m면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 거기까지 다 점령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 200m 앞에서 군인들, 이 군부대,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 일단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호대하고 군인이 가령 100명이 넘는다 하면은 꽤 큰 단위죠.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어느 국민이 군인 100명을 앞에 내세워서 반격을 하고 격퇴시킵니까? 아무튼 200여 명이 막아서서 영장 집행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큰 물리적 공격도 있었고 작은 물리적 공격도 있었다. 거기에 대항도 했겠죠. 버스나 승용차 이런 것이 10대 이상이 길을 막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계별로 이렇게 큰 또 작은 물리적 공격이 있었다. 단계별로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에 착수를 했지만 군부대, 일단의 군인과 경호대 이들이 위법하게 국가 공권력에 대항함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차장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2025년 1월 3일은 대한민국 치욕의 날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무장집단의 수괴로서 이렇게 내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가 한남대로 128-24라고 하는 이 일정한 지역을 직접 점거했다. 드디어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참 대단하다. 헌법 내란부터 시작해서 풀코스로 이제는 내전까지 형법
내란에 대해서 이제는 해석 논란도 끝이 났죠.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금까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을 가지고 내란죄다. 이거 맞습니다. 보통 권력자의 내란죄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번 반군 두목으로 등극을 하면서 형법 제87조 무레배들의 내란도 그 요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형법 제87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것이 내란 범위입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했죠. 군을 동원해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전술 차량도 동원해서 이제 완벽하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게 모든 범죄를 다 직접 완성시켰습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을 보면 제1호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도 충족시켰죠.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정부의 체포영장을 막아냈습니다.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 반대파를 없애고 국가를 다 차지하려고 했던 그것과 이번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이미 경호처 경호대는 경호처의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을 보면 그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하며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군인의 버금가고 그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는 무술 능력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아서고 격퇴해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한 법조문은 더 있습니다. 군형법 제5조 반란. 이렇게 작당을 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범이다. 모든 죄가 완벽하게 스스로 그 죄를 완성시킨 것이죠. 1월 3일 이 반군에 합류한 민병대들이 한남 대첩에서 승리했다고 환성을 지르는 이 사건, 이 전투, 이것은 내전입니다. 여기에 총도 있고 전술 차량, 무장 차량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리고 무술 능력이 뛰어난 그런 경호대도 있고 모든 요소를 갖췄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군 병력으로 내전을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내전에 국회 대통령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 지도부에서 내전에 가담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윤석열의 앞에 서서 윤석열을 돕는 석동현이라는 개인이 있고, 그가 이 편지 메시지를 전달해서 민병대 보고 반군을 도와라, 잘 싸워라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윤갑근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영토 중에 이 반군이 점령한 이 지역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곳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충실한 일꾼, 대통령인 공무원이 밤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게, 대통령인 공무원의 마누라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 국민이 배려해준 결국은 침실입니다. 그런데 그 침실을 윤갑근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라고 합니다. 일은 용산청사에 출근해서 해야 되는데, 이곳이 그렇다면 이자는 여기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인가? 그것도 의심이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국회 대통령파 정당의 윤상현이라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이 민병대의 광장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연설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윤석열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 뉴스로 보도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본인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짐이 곧 국간이라 라고 했던 그 말을 윤석열이 한 겁니다. 윤상현이 한 겁니다. 윤상현은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윤상현이 말하듯이 윤석열은 국가다, 우리의 국가가 아니고 그들의 국가가 따로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다. 그러니 내전을 일으키는 반군인 것이죠. 이들은 이 반군으로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스스로 국가를 세웠다, 국가를 참칭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범죄이고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이 국회의 대통령파는 대한민국 정부가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것을 방해공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영세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의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일을 가리켜서 수사기관과,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가 부당거래를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윤석열이의 반란군의 나라가 제 나라라고 한 것이겠죠. 같은 정당의 원내대표 권성동은 정부의 법 집행을 중단해라 하고 정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법 집행을 하다가 다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반군은 군대에도 있고 무술 능력자들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래서 무장을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자, 이제 내전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이 지역 안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그저 이 무력 앞에 격퇴당한 겁니다. 그러니 내란범과 이 내란범을 사수하는 무장 집단이 한남동의 한 지역을 점거하고 대한민국의 국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2025년 1월 3일 빼앗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란군, 내전을, 무기를 들고 군대를 가지고 무장 집단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이 안에 대한민국의 법은 시행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 한시바삐 진압해야 하겠죠. 우선 이 지역에 전기와 상수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 무장 집단이 점거한 지역을 봉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과 군 병력은 점령당한 대한민국 영토를 탈환해야 합니다. 이 무장 집단이 화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가해온다면 집중 사격을 해서라도 다시 우리 영토를 탈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2025년 1월 3일의 현실입니다. 하나는 빼앗긴 영토를 빨리 탈환해야 한다. 그 방법에는 군사작전이든 무엇이든 최선의 작전을 펼쳐서 바로 탈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빼앗기고 자기들의 나라를 참칭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형사재판, 이 형사재판도 서둘러야 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것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탄핵 심판이 아니다. 물론 헌법 제84조의 내란, 외환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이고 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전에 피의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체포, 구속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야 하겠다. 이렇게 무장 세력을 가지고 국가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1차 변론기일을 1월 14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란 현행범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이 가기 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조직들, 공무원들을 이 내전 세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1월이 가기 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을 때 변론기일을 잡고 시간을 끌면서 내란 현행범에게 기회를 주며 기다릴 상황이 아닌 것이죠. 경호처, 그리고 여기에서 병력과 화력을 동원하고 있고 내란범의 정당, 내란범의 정부, 내란범의 용산청사 조직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도 신속하게 국가 수호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번에 방심을 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내전 세력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협력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 요구를 했던 소위 쌍특검, 이 쌍특검 재의 요구를 취소하십시오. 그 효력을 없애고 바로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이 법률안을 공포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 임명해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기관들을 단속하고 당장 그들에게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십시오. 이들이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만 쓰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반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퇴각 명령 내리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을 즉시 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전 세력과 함께 내전에 가담하고 있다고 국민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